안녕하세요. 자, 이제 분사 들어갑니다. 여러분, 부정사, 동명사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아까 내가 이야기해 준 거 있죠. 요 전 시간에 했던 거. 그것만 알고 있어도 영어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정도 알고 있으면 해석하는데 막힘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걸 많이 모르고 있었으면 단어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읽기도 잘 안 되면 시간은 뭐 아무리 20분 줬다 하더라도 여러분 실제 시험 치러 가면 30분에서 35분 정도 정해놓고 푸는 거 맞죠? 근데 4, 50분 넘어가 버리면 다른 과목 못 하니까 속도가 늦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나온다라고 해서 딱 했는데 내가 설명 안 한 게 이렇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번 봐요. 수능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내가 시험 치기 전에 여러분 무료 문법 특강 합니다라고 해서 내가 밑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촬영해서 올렸어요. 거기서 나왔는데 어떻게 할래요? 거기서 그것만 했으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게 지엽적으로 나올 것 같죠? 아니에요. 나오는 거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걸 모르고 책이 뭐 800페이지, 900페이지 그걸 어떻게 봐요? 나는 정말 거의 천재적인 것 같아. 그러면 오래 보면 된다고요? 앞에서 봤던 거 잊어먹어요. 석 달 전에 본 거 생각 안 나요. 아니 한 달 전에 본 것도 생각 잘 안 나는데 심지어는 일주일 전에 본 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석 달, 넉 달, 뭐 6개월 전에 본 걸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다 잊어먹고 다시 앞으로 가야 되고 다시 또 가야 되고 그러면 다 배운 줄 알았는데 개념을 다 배웠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7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해서 한 3개월, 4개월 열심히 개념을 했어요. 배웠다. 그럼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문제풀이 들어가면 다 내가 아는 데서 나와야 되잖아. 문제라는 거는 개념에서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 문제건 다 배운 거 그대로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개념을 배웠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를 보면 생각이 안 나면 이거 어디서 봤지? 생각이 안 나면 그 문제는 절대로 풀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문제는 뭐 자꾸 손가락질 하니까 이상하다. 그 문제를 풀어도 여러분 그 똑같은 문제 나오면 또 틀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념이란 걸 만약에 배웠으면 반드시 모든 문제가 그 배운 데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어디까지 연결돼야 되냐면 시험장에서 연결이 돼야 돼요. 시험장에 딱 갔는데 아마 깜짝 놀랄 정도로 이거 똑같이 나왔거나 그게 왜 절대 깜짝 놀랄 일이 아니고 그렇게 개념을 공부하지 않았으면 공부를 잘못한 거거든요. 왜 시험인데 내가 개념을 공부했는데 개념하고 전혀 딴 시험이 나오지? 그건 뭐 한 거지?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분사할 건데요. 이 분사를 배우고 나서 뭐 부정사나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문제는 독해할 때 나오기 때문에 독해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했는데 분사 같은 경우에는 출제율이 가장 높아요. 전체 문법 전체 중에 넘버 원이죠. 두 번째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이 분사 문제를 오늘 내한테 지금 배웠죠. 그러면 조금만 복습해 보세요. 느낌이 왔다 싶으면 시중에 있는 거 풀어봐. 공무원이 제일 관심이 있으니까 공무원 문제 풀어보고 7급 치는 사람들은 토익 문제 풀어보세요. 해봐요. 틀리는 게 하나라도 있나. 그러면 그게 개념이란 거거든. 그러면 문법 문제가 맞춰지고 그걸로 해석이 되면 그러면 분사 끝난 거잖아요.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 분사란 말은 잘 보세요. 일단 명사부터 잡으세요. 이렇게 명사가 있고 명사 앞이나 뒤에 이렇게 ing나 pp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 설명할게요. 네, 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에서 할게요. 이렇게 된 게 이제 분사 문제인데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잘 봐요. ing나 pp나 원래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예를 들어서 뭐뭇을 만들다라고 하면요. make라는 동사를 여러분들 처음에 외웠죠? 맞지? 그러면 이 make라는 글자를 요 글자가 making이 될 수도 있잖아. make에다가 이렇게 ing 붙이는 것도 있고 make를 made라고 이렇게 쓰는 것도 있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먼저 과거분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이건 만약에 직장생활 한 20년 하다가 하면 안 되지. 이게 만들다고 요게 만들었다고 요 세 번째가 made인데 그러면 요거는 뭐뭇을 만들다.
얘는 뭐뭇을 만들었다. 뒤에 이렇게 목적어 잡아서 요 뒤에 만약에 뭐 a car라고 하면 차를 만들다, 차를 만들었다지. 그럼 요거는 모양이 똑같이 생겼지. 세 번째 거 똑같이 생겼잖아. 근데 이거는 만들었다가 아니거든요. 만들었다가 아니라 얘는 된, 진, 받은으로 읽어야 되는 글자예요. 비교언학에서 해서. 그러면 요거 구별을 어떻게 하나 하면 요 두 개는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는데 얘는 뒤에 명사가 없어요. 얘는 요 모양은 똑같지만 얘는 뒤에 뭐가 나오나 하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뒤에 이렇게 따라 나와요. 이렇게 따라 나오면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가 아니고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는 글자인데 형용사죠. 그러면 니은으로 끝나는 글자인데 얘를 과거 분사라고 해요. 이해됐어요? 이거는 현재 분사라고 하고 이거는 과거 분사라는 말 들어봤죠? 그러면 잘 들어봐요.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의 존재 목적이 뭔가 하면 다 명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의 조상은 형용사야. 그럼 형용사의 존재 목적은 명사가 있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까지만 했어. 아름다운? 이상하지? 미친? 이상하지? 뒤에 아름다운 산, 미친 개, 뭐 뒤에 명사 있어야지. 이렇게 명사가 존재해야만 쓸 수 있는 글자가 형용사거든. 그러면 이렇게 ing나 pp는 형용사거든. 그럼 ing는 해석하는 형용사를 어떻게 하냐면 하느니 하는. 내가 해석과 문제가 다 풀린다고 지금 말했죠. 말했는데 이게 지금 머리에 안 파고들죠. 그래서 니다라고 말하죠. 나는 항상 시험 쳐서 만점 받아본 적 한 번도 없고 공부 잘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걸 만약에 놓치면 안 되는데 이걸 그냥 겉으로 이렇게 피상적으로 듣는 사람이 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신을 딱 차리고 하세요. 경쟁률 장난 아니고 조금 전에 요 잠깐 쉴 때 나하고 이렇게 그 상담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도 이번에 서울시는 하나밖에 안 틀리고 지방직은 3개나 틀렸대요. 근데 자기가 원래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못 친 거예요, 그게.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분명히 더 잘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나한테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베이스가 있었던 거예요. 베이스가 있으니까 만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로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 억수로 중요하다고 말하죠. 그럼 요거 만약에 지금 공부하고 나서 나갈 때 추첨 말고 요 추첨해가지고 아이패드 주는 거 말고 손가락 하나씩 자른다고 하면 어떻게 할래요? 그리고 저쪽에서 작도로 팍팍 자르고 있는 소리 들려봐. 그러면 이거 지금 머리에 안 넣고 되겠나? 왜 그런 생각을 갖고 공부 안 하지? 목숨 달려 있는 거 아닌가? 직업은? 내가 장난치러 온 거 절대 아니거든요. PP는 된, 진, 받은으로 읽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ing 하는 하면 명사를 읽어야 되고 얘도 ing 하는 명사고 pp 된, 진, 받은 명사고 pp 된, 진, 받은 명사라고 읽으면 해석은 끝난단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a company라는 명사가 있어요. company야. 그 다음에 making이야. making 자꾸 쓰니까 그러나? 그럼 produce 해볼까? producing ing 붙었어. 그 다음에 이 뒤에 cars 해보자. 차들 해보자.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차를 생산하는 회사지. 읽어지지? 그러면 봐봐. made 붙었어. by a car라고 해보자. 그럼 이거 해석해봐. 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사지. 느낌 오지? 그냥 이렇게 읽는 연습만 하라고요. 이렇게 읽는 연습만. 이해됐습니까? 그거만 일단 하고. 그러면 문법 시험은 어떻게 나오나 하면 이 명사가 동작을 하면 ing. 문법 시험. 이 명사가 동작을 하면 무조건 ing. 이 명사가 동작을 받으면 무조건 pp. 문제 푸는데 1초. 됐나요? 다시 한번. 이 해석하는 방법은 ing 하는 명사
ing 하는 명사 또는 하고 있는도 되고 하고 있는도 되고 pp는 pp 된, 진, 받은 명사 pp 된, 진, 받은 명사인데 동작 방향은 ing는 명사가 동작을 하고 pp는 동작을 받아요. 이게 거의 다예요. 이상할 정도로 쉽죠. 자, 보세요. 여러분요, 제일 뒤에 문제를 한번 보실래요? 제일 뒤에 문제 보면 9번 보이죠? 9번. 9번 보세요. 문제를 일부러 많이 안 넣었어요. 8번부터 보세요. 8번 보여요? 그러면 making이냐, made냐라고 질문했죠? 됐어요? 8번 보여요? 뭐예요? made죠? 그 답 금방 나와요? 읽어보세요. 여기 텐트죠, 텐트. 명사. 기출입니다. 명사지. 그러면 다시요. ing가 맞냐 pp가 맞냐 질문했죠. ing는 명사가 동작을 하지. pp는 동작을 받지. 그러면 텐트가 만드나 만들어지나 만들어지지. 그러면 이건 틀린 거죠. 됐지? 요게 답이야. 해석도 되게 쉬워. 된, 진, 받은 이렇게 한다 그랬지. 그러면 이거는 재료거든. 로를 읽는 거거든. 그러면 낙타 가죽으로 해석해봐. 시작. 낙타 가죽으로 만들어진 텐트에서 살지. 이해돼요? 그럼 그 밑에 거 문제도 한번 보실래요? 문제는 한 번만 알면 다 돼요. We can buy a paper. 우리는 논문이나 신문을 살 수 있죠. 그러면 contained가 맞냐, containing 이 맞냐라고 질문했죠. 잘 보세요. 하필이면 이게 또 이렇게 나누어져 있냐. 잘 봐요. contain은 뭐뭇을 포함하다지. 그러면 신문이 뉴스를 포함해요? 아니면 뉴스가 신문을 포함해요? 신문이 뉴스를 포함하지. 그러면 containing이 맞죠. 이건 틀렸죠. 어려워요? 아니 신문이 뉴스를 포함하지. 뉴스가 신문을 어떻게 포함하지? 그럼 다른 문장. A car made making. 이걸 끝내야 되는데. 자, in Korea is not bad. 위에 게 맞아요? 아래 게 맞아요? 위에 게 맞죠? 봐요. 차가 만드나 만들어지나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이거 틀렸다. 이해돼요? 자 봐요. Many cars. 금방 해요. 자, producing. 원리니까 이거는 produced much pollution. On the road. 자, 여기서 봐요. producing이 맞을까요? produced가 맞을까요? sing이 맞지? 그러면 차가 많은 오염을 만들어내지. 많은 오염이 차를 만드는 게 아니지. 이거 틀렸어요. 여기 맞아요. 이걸로 문제를 풀어봐요. 분사를. 알겠죠? 한 번도 안 틀려요. 절대. 다시 앞으로 가요. 내가 다 가르쳐 줄게요. 내가 다 가르쳐 줄게. 분사 구문부터 해서 독해법까지 다 가르쳐 줄게. 그러면 다시요. 요것만 다시 보세요. 요것만 놔둬. 해석만 하세요. 해석. 명사 뒤에 앞에 ing 있으면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하는, 하고 있는. 됐어요? 능동 진행 이것 좀 그만 좀 해. 하는, 하고 있는. pp는 어떻게 읽으면 돼요? 된, 진, 받은. 얘도 ing 하는, 하고 있는 명사. pp는
된, 진, 받은 명사. 됐어요? 여러분 능동, 진행, 수동, 완료 설명해 줘요? 안 할게. 알았어. 안 할게. 궁금해요? 능동이라는 말은 명사가 직접 동작을 한다는 의미에서 능동, 수동은 받을 숫자, 동작을 받는다 해서 수동, 진행이란 뜻은 현재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 완료, 수동 완료란 말은 동작이 이미 끝났다는 뜻. 그래서 a car made in Korea 하면 made는 PP, 수동, 그리고 완료, 한국에서 만들어진 차, 만드는 동작이 완료돼서 이미 나와 있다. 오케이? A car producing 아까처럼 much pollution, 많은 오염을 만들고 있는 차, 지금 현재 능동적으로 오염을 만드는 것이 진행 중이다. 다 지랄 같지? 설명 필요 없지?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나중에 저절로 되거든요. 말이 되면. 다시 명사 앞 뒤에 ing나 pp로서 질문을 하면 보여 있으면 해석하는 방법은 ing 하는 명사, pp 된, 진, 받은 명사. Don't touch the sleeping dog. 자, 그 자고 있는 개를 건드리지 마라. 됐나요? 자, there are no living creatures. 칠판. no란 말은 명사 앞에 쓰거든요. 그래서 이 명사 앞에 있는 거예요. creature는 동물이니까 살아있는 동물이 없다지. 됐어요? 어디에? 이 지역에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the girl standing on the beach. 자, standing 형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명사 뒤에 ing 있죠, 그죠? 그러면 beach 해변에 서 있는 ing 하고 있는 서 있는 소녀는 is my sister 나의 여동생이다. 읽어집니까? We hired a new employee. 우리는 새로운 직원을 고용했죠. 자, selling 형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직원 뒤에 ing 걸려 있죠. 그러면 ing 하는 안명사지. 그러면 selling a product 우리의 상품을 파는 새로운 직원을 고용했지. In overseas market 해외 시장에서 넘어가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명사 앞이나 뒤나 ing나 pp 있으면 이제 해석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자, 이 문장 한번 통역을 해보세요. 적에 의해서 살해당한 그 군인은 나의 친구였다. 그러면 그 군인은 the soldier 죽임을 당한 killed by the enemy. 여기까지 돼요? 였다 was my friend. 이게 문장이라는 게요 아무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그 군인이 죽였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죠. 그럼 여기 분명히 killed라고 해야지 말이 되죠. 이게 지금 이해되죠?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이걸 killing 하고 있다고요. killing. 그러면 군인이 죽이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the soldier killing a lot of enemies 많은 적을 여기 a lot of enemies 해서 목적어 나오면 되잖아요. 많은 적을 죽이고 있는 그 군인은 나의 친구였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 주어가 동작을 받아야 되고 얘는 명사가 동작을 해야 되고 이해됐나요? 그러면 다 풀려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이제부터 이제 정리를 쭉쭉 하면서 막 독해법만 가르치면 되거든요. 그럼 분사구문 가르치면 분사가 끝나요. 너무 쉬워서 화가 나요? 아니 진짜 끝나요. 그리고 풀어봐요. 아무 문제나. 자, 두 번째는 요거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 적으세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뒤에 ing가 있어요. ing. 됐어요? 또는 pp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주어가 동사 하다라고 읽으세요. 요 ing 하면서 또는 pp 된, 진, 받은 상태로 이렇게 하세요. 문법 시험까지 가르쳐 드릴게요. ing가 맞냐 pp가 맞냐 질문을 하면 요 앞에 주어가 명사죠. 요 명사가
동작을 하면 ing가 맞고요. 동작을 받으면 pp가 맞아요. 됐어요? 잡아요. She stood. 해석해 보세요. 그녀는 서 있었지. 됐죠? Looking at the flowers. 하면서 해석해 보세요. 그 꽃을 보면서 서 있었죠. 서 있는 거 그녀가 하지. 보는 것도 그녀가 했지. 근데 이게 만약 looked 하면 동사가 두 개 그냥 바로 나왔지. 틀렸지. 이해됐죠? 봐요. She lived 해보세요. 그녀는 살았죠. Taken care of by him이라고 적어보세요. 어렵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하자.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는 상태로 살았지. 이해돼요? take care of가 뭐뭘 돌보다지. 그러면 taken이란 글자는 pp지. 그래서 돌보는 게 아니라 돌봄을 받는 거죠.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수동으로 갈게요. 주어 다음에 비동사 뒤에 ing냐 pp냐 질문하면 그냥 100% 요렇게 해서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ing나 pp가 나와요. 요 목적어가 동작을 하면 ing고 받으면 pp예요. 됐어요? 그냥 이거 이상 설명할게요. 너무 없어서 미안할 정도로 없어요. 얘는 이 동작 하죠. 얘가 동작을 하고 이거는 동작을 받아요. Do you understand? 이거를 끝. 그 다음에 다섯 번째, ing냐 pp냐 이렇게 해서요. 콤마 찍고 주어 동사 잡아보세요. 그러면 요 주어가 동작을 하면 ing가 맞고요. 요 주어가 동작을 받으면 pp가 맞아요. 됐어요? 요게 동작을 하면 ing가 맞고 동작을 받으면 pp가 맞아요. 그럼 요까지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대충 알아놓고 시험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자, 프린트 보시면 프린트의 제일 아래쪽에 3번 보이죠? 자, 3번 보시면 She stood talking at herself in the mirror. 그녀는 서 있었죠. Looking at herself in the mirror. 그녀는 거울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서 있었죠. I will wait for a bus. 나는 버스를 기다릴 거야. Talking 현관 미쳐보세요. 자,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나는 버스를 기다릴 거야. 그러면 이야기하는 동작을 내가 직접 하는 거 맞죠? 자, 뒤로 넘기세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ing 넣으면 목적어가 ing 하고 있는 겁니다. 자, I tried a new computer game. 나는 새로운 컴퓨터 게임을 시도했다. And I found it really boring. 나는 그것이 found 현관 쳐보세요. it에 밑줄 치고 그다음에 boring에다가 밑줄 치면 됩니다. 나는 그것이 정말로 따분하다는 것을 알았죠. 와, 다 지워버렸다. 잠깐만.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ing냐 pp냐 질문할 때요. 근데 내가 이 속도로 설명해도 되나? 이해돼요? 너무 빨리 하나? 잘 이해 안 되면 그냥 따라하세요. 아니 이게 웃기려고 한 말도 아니고 그게 답이에요. 그냥 따라하면 돼요. 알겠지? 그냥 따라하면 돼요. 이해도 필요 없어요. 이거 봐요. 얘가 동작을 하면 아까 한번 한 게 또 하죠. 근데 맨날 이러거든. 받으면 요거죠. 그러면 내가 요 주어가 한 동작은 이거고 요서 목적하고 요 관계만 따지면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나는 새로운 컴퓨터 게임을 시도했습니다. 자, 나는 발견했습니다.
그 게임이 정말로 따분하다는 것을 발견했지. 그러면 적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사람은 감정을 수동으로 느낀다. 뭐라고요? 사람은 감정을 수동으로 느낀다. 이렇게 해놓으세요. 내가 지금 설명이 약간 조금 꼬이는데 왜 그런가 하면 나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다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쭉 배웠던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 이거 다 알고 있을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어차피 나한테 배웠던 사람들은 다른 데 못 가니까 나는 오늘 처음 듣는 사람들을 꼬셔야 돼요. 어차피.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가 지금 게임이지. 그러면 보라는 말은 따분하게 하다지. 맞지? 그러면 게임이 스스로 따분해지나? 아니면 우리를 따분하게 하나? 다시요. 게임이 스스로 따분해지면 컴퓨터 꺼지겠지. 맞지? 그럼 게임이 스스로 따분해지려면 이거를 막 이게 보드라고 돼 있다 치자. 그럼 이거 틀린 거 맞지? 이해됐어요? 게임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따분하게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게임 스스로 따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 문제를 풀어보실래요? The soccer game was exciting last night.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크게 아래 거죠. 보세요. 축구 경기가 우리를 흥분시키지. 축구 경기 자신이 흥분하면 공 다 터지겠지. 이거 안 됩니다. 알겠어요? 이제 쉽죠? 조금 더 나아가세요. The spectators was exciting.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위에 게 맞죠? 이게 틀렸죠? 구경꾼들이 축구 경기를 흥분시켜요? 아니면 흥분이 돼요? 사람은 감정을 수동으로 느낀다. 흥분되는 거 맞죠? 근데 이걸 쓰면 안 돼요. Do you understand?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왜 boring인지 이해됐죠? 그러면 I just saw him. 나는 saw에다 밑줄 쳐봐요. 나는 단지 그를 보았습니다. Doing some work in the garden. 정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그를 보았죠. 그러면 그가 직접 하는 거 맞죠? 여기다가 done 해놓고 가입해 쳐보세요. D-O-N-E 하면 틀립니다. 그냥 과거 분사로 바로 내려갈게요. She threw away. 그녀는 버렸어요. The broken glasses 현관면 쳐봐요. Broken glasses. 아니 금방 돼요. 요거 뭐요? 깨어진 유리지. 그러면 요거 봐. 요 유리 입장에서 안경이다. glasses. 됐지? 안경 입장에서 자기가 부러뜨리나 아니면 부러지나. 안경이 지절로 지가 부러뜨리면 이상한 안경이잖아. 그러니까 안경 입장에서는 동작 받는 거 맞지? 그래서 broken만 맞거든요. 이게 만약에 breaking이 돼버리면 부러지고 있는 안경이 되죠. 이건 틀리죠. 이해됐어요? 연습을 아무리 해도 똑같은데요. The stolen car. 카에다 네모를 딱 쳐봐요. 차가 훔쳐요, 훔쳐져요. 도난 당하는 거 맞죠? 그래서 도난된 차, 진, 받은 명사. 할만하죠?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요 이거를? stealing 해놓으면 그냥 몰라요. 틀립니다. 됐습니까? 도난된 차가 in the vicinity of the station. 그 역 vicinity 근처, 부근에서 발견되었다.
너무 쉬워서. 그 다음에 2번도 보시면 The man injured in a car accident. The man 하고 the man 네모로 쳐봐요. injured에 밑줄 쳐보세요. 그러면 자동차 사고에서 부상당한 그 남자죠. 그러면 또 보세요. 여러분 자꾸 설명한다고 짜증내면 안 돼. 이거 하나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분사 어렵거든요. 분사 이거 정말 빡치는 거예요. 모르면. 이거 부상당하게 하던데 자동차 사고에서 그 남자가 부상을 당하게 해요? 아니면 부상을 당해요? 부상을 동작 받는 거 맞지? 그럼 요거는 injured를 써야지. 얘가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와요? injuring 하고 나온다고요. Do you understand? 그럼 이거 틀려요. 세밀하게 보세요. Look at the red car. 잘 봐요. 그 붉은색 차를 보세요. parked에 밑줄이 쳐 있으면 여러분 이게 parking이 아닐까 의심해야 되는 거 맞죠? 이렇게 의심할 시험 칠 때. 그러면 그 빨간색 차가 주차해요? 주차가 돼요? 되죠? 그럼 이거 틀립니다. 이해돼요? 그렇게 간단하게 뒤로 넘기세요. 자, 주어 동사 다음에 PP 나오는 형태 보세요. 죄인은 그 뉴스를 듣고 보고 놀랐지. 그러면 죄인이 놀람을 받았지. 죄인이 뉴스를 놀라게 하나? 그러면 여기다가 was surprising 했는데 왜 못 고르지 그걸 답으로? 이건 안 되지. 이해됐어요? 또 봐요. 되게 쉬워요. 자꾸 문제 풀고 싶을 거예요. 근데 풀 필요 없어요. She was shocked by his shameless behavior. 그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의 창피함을 모르는 행동에 의해서 충격을 받았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shocked가 맞는 건 확실하죠. 충격을 줬어요? 받았어요? 받았죠. 근데 만약에 시험장에 가면 컨디션이 최악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shocking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shocking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딱 보자마자 혹시 shocked가 아닐까 의심해야지. 그러고 명사와 관련이 있다 했지. 이 동사는 다른 거 나와도 되잖아요. 여기에 lay 하면 충격받은 상태로 누워 있었다가 되고 stood 하면 충격받은 상태로 서 있었다가 되고 이건 동사는 필요 없고 요것만 보라고. 오케이? 그러면 그녀가 거의 뻔뻔스러운 행동에 의해서 충격을 주는 게 아니잖아. 충격을 받았지.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걸 아닐까 의심한 뒤에 바로 답으로 찍어버리네. 이게 답이죠. 틀린 거고 그러시오. Do you understand? 사람은 감정을 느낀다. 또 넘겨보세요. 자, I want my son loved by a lot of people. 잘 보세요. 아까 설명한 거 그대로 주어가 동사하고 이 목적어 뒤에 PP가 있으면 ing가 아닐까 의심해 보면 되지. 그럼 이 목적어가 동작을 하면 ing고 받으면 PP 맞지? 그럼 여기에 만약에 loving이 돼 있다 치자. 그러면 원하는 건 누가 원하지? 내가 원하지. 그러면 내 아들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 할 수도 있고 사랑받는 것을 원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뒤에 by 전치사 있잖아. 전치사가 있다는 것은 이 동작을 할 수가 없잖아. 지금 받아야 되지? 아까 다시 휘발성이 너무 빠르면 안 되는데 만들다, 만들었다, 만들어진. 여기서 이하고 모양 똑같죠? 그럼 요거는 뒤에 뭐 있다 그랬어요? 목적어. 얘는 뭐 있다 그랬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다 그랬어요. 됐어요? 그럼 요거는 PP로서 동작하는 거야 받는 거야? 받는 거. 얘 두 개는 동작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내 아들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by 전치사 사랑받는 것을 내가 원하지. 만약에 loving이 맞으려면 by가 없으면 loving이 맞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대로 내려가서 Mary had her cell phone repaired last week. Mary는 이게 원래 시키다 동사인데 몰랐다고 칩시다. 시험장에서 Mary는 자신의 휴대폰이 수리되게 시켰어요. 지난 주에 몰랐다 치자. 해석 못한다 치자. 문법 문제에서.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다 치자. repairing 해놓고 밑줄에 이렇게 딱 쳐 있으면 이거 분사 문제다. 그럼 제우스가 이걸 반대로 생각해라고 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라고 했다. 그러면 분사는 명사 없이는 출제 안 된다 그랬지. 그럼 이 앞에 이 명사에 보이지 이거. 그러면 휴대폰이 수리해요, 수리돼요? 수리되죠.
그럼 이건 틀린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진짜 쉬워요. 정말로. 근데 분사는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뒤로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자, 잠깐 보세요. 분사 구문을 통째로 다 가르쳐 드릴게요. 시간 많아서 여유롭게. 자, 여기 보시면 먼저 해석 부분부터 가르칠게요. 자, ing나 pp로 출발해서 뒤에 콤마 찍고 주어 동사 나오는 게 분사 구문인데 해석하는 방법은 해석이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 ing 하는 또는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주어가 동사 하다 이게 빛의 속도로 해석하는 거예요. pp가 나오면 pp 된, 진, 받은 주어가 동사하다. 됐지? 됐지? 문법 문제 푸는 방법은 얘나 둘 중에 골라야 되지. 그럼 얘는 주어가 동작하고 얘는 받고. 오케이? 그럼 요것만 적용해서 해석을 해볼게. 이런 건 나중에 하고. Arriving at the airport, he discovered he had lost his passport. 자, 공항에 도착하다지. ing 공항에 도착한 그는 알았지? 발견했다. 카브가 덮다잖아. this는 반대니까 펼치는 거 발견한 거 맞지? 발견했다. He had lost his passport. 그가 그의 여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뭐 해석하는데 무슨 문제 있나요? 공항에 도착한 그는 됐지? 그 다음에 이거 봐봐. Asked what trouble he had. He replied nothing. 잘 보세요. pp로 출발한 거 맞죠? 그러고 쭉 가서 콤마 찍고 he 주어 나왔지?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된, 진, 받은 주어가 동사한다 그랬지? 그러면 ask가 질문하다니까 질문을 받은 그는 됐어요? What trouble he had? 그가 어떤 어려움을 그가 갖고 있는지를 질문 받은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럼 만약에 시험이 잠깐만요. 요거를 asking이라고 있다 치자. asking. 그러고 밑줄을 딱 쳐놨다. 그러면 혹시 뭐가 아닐까 의심해야 되지? asked가 아닐까 의심해야 되지? 그러고 나서 뭐로 풀어야지? 동작 방향으로 풀어야지. asking은 ing는 얘가 동작을 하지. pp는 동작을 받지. 그러면 asking 하면 그가 질문을 했잖아. 그가 질문을 하고 그가 대답하나? 병원 가야지 그러면. 그래서 asking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봐요.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질문을 받은 그는 해야 되겠죠. 문법 문제는 풀리죠. 또 넘겨보세요. 자, loving his children very much, he protected them completely. 자, 보시면 ing 하는 그는 해볼게요. 그러면 그의 아이들을 매우 많이 사랑하는 그는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했지. 문제 없지? 또 봐봐. Angered by the decision, the lawyer quickly left the courtroom. 잘 봐요. anger라는 글자 자체가 화나게 하다지. angry 하면 화가 나니고. 이해돼요? 그러면 그 결정에 의해서 화나게 된 그 변호사는 이해됐어요? 그럼 변호사가 화나게 했어요? 아니면 다른 게 변호사에게 화나게 한 거예요? 동작 받은 거 맞지? 변호사는 빠르게 법정을 떠났지. 그럼 만약에 angered가 아니고 이게 angering이라고 출제하잖아. 99%. 그러면 요걸 딱 보면서 요 변호사가 화나게 할 수 있지. 그럼 요거는 변호사가 화나게 한 거고 얘는 화가 나진 거잖아. Do you understand? 그러면 angering이라고 하면 여기에 만약에 뭐 청중이라는 말이 있다 치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 목적어가 있으면 얘가 맞지. 화나게 하고 떠났다 되잖아. 근데 지금은
여기에 by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변호사가 동작을 받은 거 맞죠? 그럼 앵거링 하면 안 되죠? 이해됐어요? 또 넘겨보세요. 자, 보세요. admitting what you say. 또 ing admit 하면 받아들이다, 인정하다니까 당신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녀는 여전히 당신의 정직성을 의심하고 있지. 그러면 잘 봐요. 여기서 당신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플러스 내용이지. 의심하다는 마이너스 내용이지. 그럼 반대지. 반대면 무조건 비록 뭐뭐 하지만. 됐어요? 그러면 비록 당신이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당신의 정직성을 의심한다. 됐어요? 또 갈게요. 그럼 이거 admitted 하면 틀리죠? raised in a poor family. 아직 멀었어요. 시작도 안 했다. raised in a poor family. 가난한 가족에서 따라보세요. raise. 요 단어 타동사라고 외웠어요? 맞죠? 뭐뭇을 기르다. 올리다도 되고 기르다. 뭐뭇을 기르다. 올리다 이런 뜻이 맞죠? 그러면 가난한 가족에서 길러진 그는 대통령이 되었지. 그러면 가난한 가족에서 길러졌으니까 가난한 건 좋은 거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맞지? 대통령이 됐으면 플러스지. 그럼 비록 뭐뭐 하지만 해봐. 비록 가난한 가정에서 길러졌지만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지. 자, 읽어집니까? 자, 이런 또 넘겨봐요. 하나만 더 하고 또 원래로 또 가르쳐 줄게. 자, walking along the street you will meet him. 그 길을 따라 걸으면 당신은 그를 만날 것이다인데 여기 보시면 당신이 걷는 거는 맞죠? 여기 will에다가 동그라미 쳐봐요. will. 뒤에 will 하고 나오면 요거를 뭐뭐 하면이라고 읽어주세요. 됐어요? 그러면 읽어보세요. 길을 따라 걸으면 당신은 그를 만날 거다. 또 요것도 어려워요. 요거 읽는 법은 뭐뭐를 읽다라고 하면 read고 뭐뭐를 읽었다 하면 글자는 똑같이 쓰는데 read로 읽어야지. read. read,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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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그러면 얘도 read로 읽어야지. 그럼 이거는 뭐뭇을 읽다. 여기서 뭐뭇을 읽었다. 얘는 읽어진. 됐나? 되지? 그러면 이렇게 딱 되고 있고 뒤에 목적 없이 부사만 나왔다는 것은 이거 PP 맞지? 그리고 콤마 나왔지? 그러면 여기다가 네모를 딱 쳐봐. 잘 봐요. 이게 요렇게 안 나오고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reading 하고 나오면 틀렸지. 이렇게 나오면 책이 쥐가 읽잖아. 오디오북 얘기하지 마. 이거 안 되지? 책은 읽혀지는 거지? 얘만 맞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해석해 보세요. 시작. 부주의하게 읽혀진 일부 책들은 해로울 것이다지. 근데 뒤에 will 있지 will. 그럼 뭐라 읽어야 돼? 하면. 부주의하게 읽혀지면. 해석돼요?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갈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따라 해보세요. 따라만 하면 돼요. 때문에, 하지만, 하면, 하면서. 영어는 말로 따라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지만, 하면, 하면서가 뭘까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 시간, 이유, 양보, 조건, 부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이유, 양보, 조건은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때문에, 하지만, 하면, 하면서예요. 이해됐나요? 다시 해봐. 때문에, 하지만, 하면, 하면서.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보세요. 요 문장을 보세요. 시간이 있어서 설명을 자세히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수업 같다. 자, when으로 출발해 볼 거예요. when he죠. When he arrived at the airport. 금방 할게요. He discovered. 여기까지 볼게요. 그러면 그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지. 여기 우리나라 말로 때라고 읽는 거지. 때. 접속사 때. 그는 발견했지.
그러면 문장이 긴 거 싫어서 간결함의 원리, 그러니까 간결함을 추구하는 영어의 원칙에서 접속사를 생략한다고요. 뭘 생략한다고? 접속사 생략. 그럼 분사구문의 원칙이 어떻게 되나 하면 고의 접어 주시옵소서 하면 되는데 접주시. 꼭 문법 수업 같다. 접주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접속사를 생략하면 돼요. 생략하고 주어를 비교해서 주어 비교해가지고 같으면 생략해버리고 다르면 생략 못하지. 시는 시제, 동작이 일어난 시간을 비교해서 같으면 ing만 붙이고 다르면 having pp만 붙이면 돼요. 이게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이걸 만약에 알았다면 어떤 문법 문제도 틀릴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접주시 말면 접속사 어떻게 한다고요? 생략. 주어를 비교해서 같으면 다르면 생략 못하지. 독립분사구문을 하는데 그거 안 외워도 돼. 시제를 비교해서 똑같은 시간에 일어났으면 여기 있는 요거 갖고 장난쳐. 얘는 손 못 대고. 다시요. 요 동작이 일어난 시간과 요 동작이 일어난 시간이 같지. 같은 과거지. 자 봐봐. 이 주어와 이 주어가 같지. 요거 접속사 맞지? 그러면 접주시니까 얘를 생략하지. 그러면 요거 두 개 같지. 그럼 요거 날리지. 요 동작이 일어나는 시간과 시간이 같지. 그러면 요 글자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면 돼. 그러면 arriving이 되는 거야. 그래서 arriving at the airport가 나온 거야. 이해되니까 좋죠?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고쳐라 문제가 나오는 거 봤어요? 없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인가? 이미 고쳐 있는 것을 보고 이미 고쳐져 있는 것을 보고 해석을 할 줄 아는 방법과 이게 ing를 쓸 것이냐 pp를 쓸 것이냐가 토익, 토플, 탭스 공무원 시험에 나오니까 우리는 해석을 빠르게 하는 방법과 시험 맞추는 거 두 개지만 집중하면 돼요. 그 이외에 어떤 것도 하면 안 돼요. 수험생이지 여러분 학자 아니야. 수험생이 왜 학자처럼 한다고 난리야.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수험생은 해석, 그 다음에 문법 문제 풀기. 됐나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요걸 그러면 이걸 때라는 글자를 없애면서 만들어진 게 얘지. 그러면 요게 원래는 when이지. 오케이? 그럼 이걸 때라고 읽어봐. 때.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 그러면 공항에 도착했을 때라고 읽으면 되겠네. 잘 봐봐. 더 자세히 잘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PP라고 했지 아까. 그러면 여러분 being 생략 들어봤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럼 들어봐요 지금. 이렇게 being이라는 말을 봤을 거예요. being 생략. 그러면 이거는 생략하는 게 맞거든요. 원래 짧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잘 봐. 무슨 뜻인가? 여기에 이거 비동사 뭐 있죠? 여기에 PP 맞지? 이거 무슨 태야? 수동태. 되다 지다 받다지. 그러면 요게 질문하다에서 여기 질문 받다지. ing가 뭐야? 때. 그러면 질문을 받았을 때잖아. 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짧게 만들려고 얘를 생략한 거라고요. 이해됐죠? 그럼 시험 문제는 이거 알 필요 없잖아요. 해석할 때는 때라고 읽어야 되지. 받았을 때. 그럼 시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asking이 맞냐? asked가 맞냐? 그 시험만 나오니까 문제 해결책은 어떻게 한다? 이 주어가 동작을 하면 asking, 동작을 받으면 asked. 오케이? 그러면 동작을 해요, 받아요? 받았으니까 대답을 했지. 오케이? 그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을 이렇게 국가직이나 뭐 지방직이나 서울시나 시험을 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회사 직원들은 공무원을 준비하는 그 직원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를 푸는데 10분이 안 걸려요. 다 맞춰요, 다. 그러니까 서로 빨리 풀어요. 그러면 수능만 준비했던 그 직원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풀죠?
그러니까 그게 훨씬 잘했던 거죠. 영어를.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미래와 세면은 포진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작년에 여기 1월 달에 처음 런칭을 해가지고 4월 달에 시험을 처음 보고 나는 뭐 기출을 많이 봤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잘할 줄 진짜 몰랐어요. 정말로. 근데 이렇게 쉽냐고 해서 다 풀더라고. 그럼 우연히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지방직이나 서울시나 오래 친 것도 다 맞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그게 맞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이상의 무슨 지식을 요구하고 공부할 때 어떤 희열이 여러분한테 중요한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제자들은 이런 거 다 푼다고요. 어떤 문제든지 다 풀어요. 그럼 풀면 이게 검증이 된 거거든요. 검증이 된 이 방법을 뭘 평가를 하고 병원에 가야 된다 진짜. 그냥 따라 하세요. 그러고 시험 치면 항상 다 맞나요? 최소한 한 개 실수로 틀릴 수 있다 치자. 좋아, 2개까지 봐준다. 그럼 90점 밑으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나요? 그런데 영어에 대해서 평가한다고요? 이렇게 배우고 저렇게 배우고 이미 검증됐는데요. 검증 다 됐고 지금 분사를 지금 배운 거 있죠? 다시요. 다시. 명사 앞이나 뒤나 ing나 pp 나온다 그랬죠? 명사가 동작을 하면 받으면 좋아. 그러면 ing나 pp로 출발을 해서 쭉 가서 콤마 찍고 주어 나오지. 그러면 ing가 맞으려면 주어가 동작해야지. pp가 맞으려면 동작을 받아야 되지. 그럼 그걸로 다 풀 수 있다라면 그게 가장 the most effective method가 아닐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내가 버리라 그랬잖아요. 기존 지식 좀 제발 좀 버리라고. 그러고 공부 특히 오래 한 사람들, 공부는 오래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내가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 오래 안 해요. 6개월, 길면 3년이야. 정말 이게 아무리 힘들어도 3년을 넘을 수는 없거든요. 시험이란 게. 그러면 1년, 2년은 공부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 치자. 근데 3년째도 또 떨어지면 여러분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계속 시험 공부하다가 끝나요.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나이는 먹고. 학생들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더라고. 근데 이미 해버렸는데 어떻게 하지? 그럼 난 어떻게 하려고? 솔직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씨발 취직도 안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하루하루가 그냥 목숨 걸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어. 그러고 반드시 붙어야 돼. 시험은. 그러면 어리석게 하면 안 돼. 아쉽 부리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정확하게 배우고 따라가세요. 그리고 내가 우리 학원에 그 한국사나 뭐 국어나 이래 보니까 선생님들 장난 아니더만. 교수님들 진짜 잘하더만. 와, 영어 나 있잖아. 하하. 잘 모르겠으면 인터넷 쳐봐. 인터넷 쳐가지고 그 맛보기 강의 같은 거 유튜브나 이런 거 봐봐. 보고 지금 설명 이렇게 배우고 나서 시험을 탁 쳐봐. 그러고 그거야 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걸 줄 몰랐대 우리 직원들도. 근데 뭐 어차피 그렇게 나오지. 힘내고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동안에 이게 뭐 공무원 2-3번 떨어졌다 해가지고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시험 내용도 그렇고 또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시간도 엄청나게 줄이고 좁혀주고. 여러분요, 시간 빨리 푸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하세요. 알고 있는데 틀리죠. 시간이 부족해서. 근데 그것도 실력이에요. 숙달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숙달도는 proficiency라고 하죠. 그러면 숙달도를 높이려면 새로운 걸 봐야지 숙달도가 높아질까요? 아니면 봤던 거 또 봐야 될까? 봤던 거 또 봐야 되죠. 봤던 거 또 보면 익숙해지겠죠. 그 익숙해진 거에서 단어만 살짝 바꾸진 거죠. 그러면 진짜 가소롭게 풀어내죠. 7분 만에 풀더라고요. 우리 그 회사 직원들이. 해석을 다 했나? 해석을 누가 다 하고 풀어요. 시험 문제를. 독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순서 잡기 애들 많이 틀렸던데 그거 문제점 해결책, 문제점 원인 해결책이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나올 수가 없는데 학생들은 뭐만 생각했냐면 지시사 대명사 원리만 적용했거든. 그러면
왜 그걸 미리 평상시에 공부할 때 그걸 접근을 못했나? 그것도 뭐 내가 너무 못생겨서 그렇겠지 중간에. 막 화가 확 치밀어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요 500문제, 600문제, 1000문제를 풀면 이 세상 그걸 기억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신도 아니고. 그거를 왜 하고 있나요? 좀 기본서 하나에 다 나와야 돼요. 문법 배웠는데 거기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하라는 건데 도대체가. 그리고 문법 책이 몇백 페이지면 그걸 누가 할 수 있는데 학자들도 못해요. 지도 공부해서 가르칠 거야 아마 분명히. 절대 그건 아니야. 그건 진짜 아니야. 그리고 절대 문법 책은 두꺼워서도 안 되고 그 안에 다 있어야 돼. 근데 얇아야 돼. 얇아야 되고 구문과 문법은 달라요. 구문은 문장을 구성하는 원리고 문법은 개별적으로 틀리지 않게 쓰는 게 문법이에요. 여기다 to를 써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ing를 쓸 것인가 pp를 쓸 것인가 이런 게 문법이야. who를 쓸 것인가 that을 쓸 것인가 where를 쓸 것인가 뭐 what을 쓸 것인가 이런 게 문법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해석법은 구문인 거거든요. to는 뭐뭐 하는 것이고요. ing도 뭐뭐 하는 것이고 분사는 뭐뭐 하는이고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넣으면 동사하는 안명사고 이거는 구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법과 구문을 정확하게 분리해가지고 따로따로 공부를 해내야 돼요. 근데 그게 2개월이 안 걸린다고요. 2개월 이상 걸리면은 언제 그거를 복습을 하고 언제 그걸 문제에 적용시키고 언제 그걸 숙달시킬 건데. 아니 공부라는 게 이렇게 해서 구멍 이렇게 뚫어놓고 물 부어서 채우기 해서 이만큼 딱 채우면 합격인데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이게 구멍이 이건 메꿀 수 없는 구멍이라 하잖아요. 이거 영어 원서에 있어요. 그러면 물을 계속 붓는데 계속 샌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새기 전에 계속 부으라고. 그래서 딱 차면 합격하고 그 다음에 다 세우든지 말든지. 그러다 보면 여기에 이끼가 끼어가지고 막힌대요. 계속 부으면. 근데 이게 한 석 달 전에 부어놓은 물이 지금도 차 있을까요? 안 차 있죠. 그러니까 잊어먹는 거죠. 이건 머리 나쁜 거 아니에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거 보세요. 완벽하게 없어집니다. 100%싹 깨끗하게. 그게 모든 인간에게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망각곡선을 엎으려면요.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그 본능을 거꾸로 사람은 새로운 걸 추구하려고 하는 게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맨날 여러분들이 책을 뒤로 넘기는 게 본능 갖고 있어요. 이거 언제 끝나나? 이거 진도 언제 끝나나? 다음 달에 뭐 합니까? 맨날. 근데 공부는요. 이전에 배운 거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자꾸 책을 반대로 넘기는 거예요. 앞쪽을. 그러니까 뭐 잊어먹었나 이렇게 보는 게 공부예요. 근데 그걸 거꾸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당연히. 그리고 책을 한 번 봤다고 그 머리짓이 다 남아있나요? 한 번 보느라고 썼던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에 만약에 2시간씩 써서 일주일 동안 했으면,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했으면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공부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 그 시간 동안 한 거를 그 다음 달에는 그거를 조금씩만 반복해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다 날리고 나중에 3개월, 4개월 있다가 문제 풀라 하니까 생각이 하나도 안 나니까 이거 개념에서 다 본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니까 멀고 나쁜 것 같고 자꾸 시험 치면 점수 안 나오고 이러니까 자꾸 자괴감이 들고 이거는 여러분 잘못이 절대 아니고 개념을 했잖아요. 그럼 개념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문제로 넘어가면서 개념을 또 설명해야 돼요. 이 강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에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돼요. 계속 아마 죽을 만큼 힘들어요. 이 강의가. 그러면 제일 바보 같은 짓이 뭔가 하면 이거 알고 있죠? 이거 언제 했었죠? 하고 넘어가잖아요. 했긴 했지.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문제도 절대 많으면 안 돼요. 내가 그래서 기출도 200제로 끝내잖아요. 그 많은 문제 할 거 많은데 200제. 그 다음에 실전은 220제. 독해까지 합쳐서 220제. 그러고 그 개념을 끝냈는데 2달에 끝낸다고 하잖아요. 7월 10일 날 개강을 하는데 그 한수희 영문법이 월요일 날만 해요. 그래서 저녁에 6시 30분이지. 니 나보다 더 잘하네. 진짜 40분인가? 확실해? 알았다. 6시 40분에 이게 고시한수위 영문법 요거 해요. 근데 이거는 책으로 이렇게 나와서 지금처럼 이렇게 막 힘들지가 않아.
그다음 이게 7월 10일. 그러고 그다음 날 11일 날 하지. 아니 11일이야. 화요일이야. 이게 한수위 여기서는 구문하고 독해하고 같이 해요. 책 한 권에. 그러면 이게 2달 코스인데 일주일에 한 번만 하거든요. 이것도 한 번,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 한 달에 4번. 2달 하면 8번이죠. 그럼 8번에 끝나요. 내가 끝난다고 해놓고 안 끝내면 거지 되지. 끝나요. 끝나야 돼요. 그래서 뭘 끝나냐면 문법이란 것이 끝나야 돼요. 어떻게 끝나냐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문법 문제로 출제되었을 때 풀 줄 알아야 돼. 근데 어떤 그 고도의 지능을 요구하면 그건 강의가 아니야. 그건 혼자 독학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강의로서 그걸 끝내야 돼. 구문은 문장을 이렇게 구성하는 원리. 내가 2차 무료 특강에서는 좀 시간이 바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남는데 그때는 후치 수식을 해요. 후치 수식을 하게 되면 문장이 잡혀요. 그거 하고 문단 해석법이라고 있어요. 여러분요. 내가 그랬잖아요. 해석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냥 해석만 있는 게 아니다. 해석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translation, 문장을 읽어내는 거다. 또 하나는 문단을 읽어내는 reading and comprehension이다. 그러면 해석에는 2가지인데 주어, 동사 이걸 읽어내는 게 이게 구문이다. 구문이다. 그 다음에는 문단 해석이다. 문단은 어떻게 돼 있나? 문단이라는 거는 하나의 문단에는 문단 출제거든. 무조건 문단에는 필자가 그 주인공을 하나 잡아놓고 뭐 이렇게 사건이나 뭐 분필이면 분필 지우개면 분필 지우개 이렇게 하나 정해놓고 그 한 가지만 계속 이야기할 거거든요. 한 가지만. 그러면 이렇게 전개하는 방법에는 만약에 문제점을 제시했으면 여기서 문제점을 제시했으면 요 문제점 바로 밑에 보통 원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해서 답을 찍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험을 한 문제당 1분 30초 안에 풀어내야 되려면 요 문제점을 읽는 순간 원인은 건너뛰고 해결책 잡아놓고 답 찍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답 찍는데 30초에서 한 40초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방법들 처음에 이렇게 읽었는데 통념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반박이다. 무조건 반박이다. 그러면 통념에 대한 반박이 답이니까 통념을 반대로 뒤집으면 되니까 더 이상 읽지 말고 반대로 뒤집은 걸 찾아서 답을 찍으면 된다. 이게 이제 시험을 치는 방법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거를 그냥 다 읽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치는 방법이에요. 시험을 치는 방법이라고요. 우리가 태권도도 그냥 태권도 뭐 고려형 이렇게 하면서 뭐 싸워요? 이렇게? 야, 이렇게 싸워요? 아니잖아요. 태권도도 저기 올림픽 나가려면 발차기부터 다 다르게 가르치잖아요. 다 다르게 가르쳐요. 이것도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 진짜 독해를 가르치려면 정말로 비문학을 가르치겠죠. 그런데 나보고 이걸 트릭이라고 하는데 그래 트릭으로 이기는 거잖아. 여러분 트릭으로 합격하기 싫어요? 이게 무슨 트릭이에요? 상대가 말하는 것을 핵심을 찾아내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트릭이냐고요. 그러면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읽기는 이렇게 씹어 먹는 독해가 있고 전체적인 포인트만 찾아내는 독해가 있는데 시험은 통념 치면 반박 잡아내고 만약에 연구했다, 리서치나 스터디나 사이언티스트나 이런 것이 나왔다 그러면 연구 결과만 잡으면 그냥 무조건 100% 답이고 이번에 순서 잡기 보니까 분명히 강의 보는 거 맞아요. 강의를 보면 전체적인 각 사이트 일타들이 있어요. 그 일타들이 강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딱 보고 그걸 틀어요. 그걸 틀어야만 불합격자를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딱 보니까 순서 잡기 같은 경우도 대명사 원리나 지시사 원리나 또는 접속사 원리를 싹 없애버리고 논리 전개로 잡았더라고. 그럼 논리 전개는 오히려 더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내 착각이었어요. 학생들 많이 틀렸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깨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건 진짜 100% 착각이고요. 절대 불안해하지 말고 개념서 2권, 그 다음에 기출서 1권, 그 다음에 실전 1권 끝나요. 그거 끝났어요. 그렇게 해서
압축시켜서 공부를 반복을 해서 숙달도 높이고 그 다음에 시험 치기 직전에 그 동형이라 해서 한 4회 정도만 하면 그러면 다 맞은 애들은 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 맞는데 그러니까 그 방법대로 따라가야지 뭐 대학 다닐 때 영어 공부 좀 했다 고등학교 때 좀 한다 그냥 좀 하죠 합격은 아니죠 절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어와 이 시험 칠 때 사용하는 영어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르니까 그걸 배워서 가서 시험을 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에 여기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부족한 시간이지만 적겠습니다 됐죠? 부대 상황은 뭐만 하면서니까 넘어가서 문제 한번 보세요 잘 보시면 이게 실제로 나왔던 문제들인데 1번 보시면 go냐 to go냐라고 질문했죠 거기에 let이라는 단어 보여요? 현관에 쳐봐요 let 그럼 to 쓰면 틀리죠 그러니까 이걸 왜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부모님들은 허락하지 않을 거다 그녀가 혼자 나가는 것을 해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면 되잖아요 이 둘 중에 하나만 물으면 요 앞에 있는 요 동사가 아까 see하고 make도 사역이니까 make, have, let은 내가 요 목적어 뒤에 to 쓰면 안 된다고 아까 설명했죠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밑줄이 있으면 to 동사가 아닐 거 의심하고 to 동사에 밑줄이 있으면 여기 아닐 거 의심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말고 여기 있는 동사만 딱 확인한 뒤에 확인만 요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니까 여기에 허락하다 요 글자가 나왔으니까 해석할 시간이 있으면은 요걸 다 풀고 넘어가죠 그 다음에 얘가 맞냐 질문하면 보세요 들어가다는 요 단어 있죠 앞에 단어 뭐가 보여요? 요거 보이죠? 지각동사 맞지? 그럼 이거 to 쓰면 안 되잖아 이해됐어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3번에 He expected 다른 것 말고 크럼블이냐 to 크럼블이냐 이 둘 중에 하나 찍으라 하면 이 무너지다라는 뜻인데 무너지다란 말 몰라도 돼요 앞에 동사 확인해 보세요 요 단어 보이죠? 요게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가슴으로 느끼는 지각 동사도 아니고 make, have, let 사역 동사도 아니지 그러면 to를 써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avoid가 맞냐 avoiding이 맞냐라고 질문하죠 잘 보세요 근데 참 여기 방문각이지 이거 흔들려가 놀래가지고 자 요 뒤에 보시면 is 보세요 is 설명해 줄게요 자 이거는 설명해야 돼요 동사가 맞냐 ing가 맞냐 이거 내 수업 시간에 설명한 거 기억나? 나지 요 동사 원형이 맞으면 뭐뭐 해라 라는 명령이고요 ing가 맞으려면 아까 우리 배운 대로 거선이지 그러면 이 뒤에 봐서 동사가 있으면 얘가 맞고 이 뒤에 동사가 없으면 얘가 맞다 오케이? 그런데 언뜻 보면 내가 그냥 문제만 푸는 거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꼭 토익 가르치듯이 그렇게 할 거 넘어갈 것 같지만은 나는 콤마 하나까지 다 가르칩니다. 알겠죠? 한번 보세요. 그러면 맵고 다른 강한 맛이 나는 음식을 피해라지. 피하는 것은이지. 그럼 이게 동사 있지? 그러면 ing가 맞지? 이해됐지? 오케이. 이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자, it이냐 this냐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it is amazing 해야지 this is amazing 하면 뒤에 대절을 못 받습니다. this를 지우세요. it is amazing 그것은 놀라운 일이다. that 이하 전체는 됐습니까? 자,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동물이 가장 작은 수생 식물을 먹고 산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거는 amazing 있죠. amazing 여기다가 밑줄 치고 amazed 해서 가입해 주세요. 그게 훨씬 더 시험에 잘 나옵니다. amazing이라고 해야죠. amazed 하면 안 됩니다. 사람만 amazed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6번 보시면 보세요. 다리에 부상을 입은 헨리는 거의 걸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헨리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헨리가 부상을 입혔어요? 부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운딩이야 운디드야? 운디드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believing이 맞냐 believed가 맞냐 질문했죠. 쭉 가서 콤마 주어 찾으세요. teenagers 보여요? 그럼 10대가 믿어요 믿어져요? 직접 믿는 거지. 그럼 believing이 맞죠. believing that everyone is watching them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10대들은 대단히 자의식적이죠.
사실 아무도 안 보는데. 8번 이건 아까 했죠. 자, desert tribe 사막의 부족은 흔히 종종 삽니다. in tents 텐트 안에 들어가서 낙타 가죽으로 만들어진 왜냐하면 이것들은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9번 We can buy a paper. 우리는 신문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뉴스를 담고 있는 10센트로 넘어가도 돼요? 그 다음에 10번 갑니다. If schools only provide knowledge. 만약에 학교가 단지 지식만을 제공한다면 they may destroy creativity. 그 학교는 창의성을 파괴할지도 모른다. 콤마 찍고 ing 나오죠? 거기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콤마 찍고 ing 이렇게 나오면 일단 pp 나와도 상관없고 동작을 하면 ing고 받으면 pp죠. 그러면 그 뒤에 producing 뒤에 보시면 ordinary people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Do you understand? 그러니까 ing가 맞죠. 이해됐나요? 보통 사람들이 학교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ing가 맞아요. 됐어요. 분사는 이렇게 해서 끝내세요. 알겠죠?